안동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 이름을 얘기하자면 너무 길고요. 나로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농업 관련돼 가지고 그 연구기관에서는 제일 규모적으로는 제일 최대의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이요, 일본의 차세대 농업을 향한 스마트 농업의 추진이라는 타이틀로 얘기를 30분이 정해져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27페이지가 될 거예요. 하나에 약 1분씩 얘기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일본을 대표해 가지고 첨단 기술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일본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면서요. 일본이 어떤 것 쪽을 농업 쪽을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자리로 하고 싶습니다. 일단 처음에 일본의 상황인데요. 한국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취업 인구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거의 65세 이상이 반 이상이 돼요. 앞으로 이분들이 몇 년 일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요, 20년 후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 좀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농하시는 분들 수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인력으로서 굉장히 줄어들지 않나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적으로 보면은요, 요즘 옛날 소농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었는데요. 5년간에 굉장히 5헥타를 넘는 게 몇 프로가 늘었더라고요. 57.9%까지 늘었습니다. 이게 원예뿐만이 아니라 이제 작물 쪽이나 논밭 전부 통달해 가지고 그런데요. 10년간에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줄고 면적은 굉장히 대규모화되고 있는 게 일본의 실정입니다. 일본에서 아까 김 원장님 말씀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는데요. 일본에서도 이 말을 지금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소사이티 5.0을 구현하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과학기술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상의 농업을 추진하자라는 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매년 일본에서는 미래투자 전략이라는 거를 이제 각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보면은요, 농업이 스마트 어그리컬처라고 그래가지고 스마트 농업이라는 단어가 2018년에 새로 들어와 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키워드를 보게 되면은요, ICT, 빅데이터 분석, AI, 로봇, 데이터 공유라든, 그다음 IoT도 있고요. 그다음 드론 같은 그 키워드들이 나와 가지고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그 과학 기술을 농업에도 이제 적용을 하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전략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뛰기 시작한 게 이제 스마트 농업이다라면은 시설 원예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정책을 시작할 때 제일 빨리 뛰었던 게 시설 원예 쪽이기 때문에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본의 시설 원예 분포를 좀 생각하면은요, 파이프하우스라든가 소규모의 파이프하우스가 굉장히 대부분입니다. 식물 공장이라는 표현을 시작한 게 한 7년 8년 됐는데요. 이미지하고는 틀리게 98% 이상이 거의 파이프하우스가 대부분이에요. 어디 견학 가게 되면은 굉장히 층고가 높은 네덜란드 형식의 하우스를 이미지하게 되는데요. 그게 굉장히 적어요.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첨단 기술이라고 그래가지고 환경 제어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2.5%밖에 안 되는 거죠. 현실하고는 조금 굉장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농업은 미래에 이제 AI를 쓰고 과학 기술을 투입하면은 굉장히 뭔가가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뛰어넘어가야 될 벽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분들을 다 무시하고 위에 2.5%를 땡기기에는 조금 현실감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처음 스마트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기반을 만든 게 2010년부터 시작된 식물공장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전국에 6거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게 식물공장이고 이런 게 스마트 농업이다라고 시설원예 쪽에서 처음에 시작했죠. 그게 5년 동안 프로젝트가 달린 다음에 그 다음 뭐에 시프트가 됐냐면은 2013년부터 해가지고 대규모 시설 단지를 스마트팜이죠. 한국에서 말하자면은 그게 10군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설 원예를 처음 하시는 기업들도 들어와 가지고 이제 5년 정도 됐는데요. 굉장히 수익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거를 농가들한테 PR을 하는 거죠. 그렇게 뛴 사업이 크게 두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원래 저 위에 보면은 프로그램 차세대 시설원예 추진 사업인가 그런 표현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10군데를 자세히 보다 보면 아직까지는 시설원예이기 때문에 시설 채소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오이가 대부분 주된 작목이 되는데요. 다들 4헥탈 정도 크기의 그 대규모 원예를 유지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5년간 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았지만은요. 이게 모델 베이스로 해가지고 프로젝트가 뛴 다음에 굉장히 많은 거를 얻게 됐습니다. 많은 게 공부가 됐고요. 그 안에서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안에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보면은 이 10군데를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제일 위에 있는 모델 베이스로 해가지고 보여주고 이제 기존에 있는 98%를 개몽을 시켜가지고 대규모화로 갖고 가고 그다음 첨단화로 갖고 가려고 하는 게 일본의 시설원예 쪽의 움직임입니다.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생산성 향상이에요. 그러니까 수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코스트를 낮추고 수익성을 높여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스마트 농업이라는 전략을 세우면서 뛰게 만든 실증 프로젝트가 있어요. 좀 오늘 그 테마에 굉장히 일치가 돼가지고 소개해드리는데요. 작년 갑자기 농가들한테 프로젝트를 뛰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연구기관이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설명드리자면은 뭐냐 하면은 농가들이 직접 첨단 기술을 도입할 때 보조금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조건으로 그걸 쓴 다음에 데이터를 제공하겠습니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면 수익성이 몇 퍼센트 올라가고 그다음 수익이 얼마나 올라가고 그다음 수량이 얼마나 올라가고 그다음에 환경 데이터 같은 거나 아니면은 그런 기계를 쓴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걸 제공하겠다라는 조건을 주면서 이 프로젝트를 뛰고 있습니다. 2년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로봇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로봇을 써보고 로봇을 써보니까 사람을 몇 명을 줄일 수 있고 수익성이 얼마나 높을 수 있다라는 거를 실증을 하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크게 사업의 내용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첨단 기술의 도입과 실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 실증의 진전을 위한 정보 제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써보니까 이만큼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데이터로 환원을 시키기 위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갑자기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한국에서 나온 단어고요. 스마트 농업이라는 거는 요즘 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미를 설명드리기는 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농업 기술하고 첨단 기술을 합쳐가지고 농업을 수익성을 높이자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농업의 효과로서는요, 이제 이런저런 센싱을 해야 되고, 그다음 로봇을 써야 되고,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내용으로 해가지고 움직인 게 69개 소를 전국 60 북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69개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일일이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꽃을 재배하는 데도 있고 과수, 오차, 시설원예, 노지원예, 그다음에 쌀이라든가 곡물 쪽 전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69개 생산 단체죠. 생산 단체라는 표현을 쓰겠는데요.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민간이나 아니면은 기업들이 참여한 사례를 조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떤 기술들을 도입하고 있느냐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요. 그 전에 이 프로젝트를 굉장히 특색이 있는데요. 이제까지 프로젝트는 하나의 기술을 실증하는 프로젝트가 많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만약에 씨를 뿌리는 데부터 유통까지 전 각 요소의 첨단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실증을 해보자라는 시도입니다. 그 중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는 북해도 대학, 홋카이도 대학하고 얀마가 제공하는 기술인데요. 이게 작년 10월에 판매가 개시되었고요. 사람 안 타도 이제 박 깔아주고 트랙터로 해가지고 돌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들였을 때 인력을 얼마나 줄일 수 있었느냐 그런 거를 이제 데이터를 이제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동 주행 트랙터라는 기술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인 이양기. 그러니까 특색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이런저런 자료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모내기 작업과 묘 보급을 혼자서 실시 가능하다. 해가지고 사람이 안 타도 자동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성이 높아질 거다. 사람이 줄어도 이제 차세대의 그 농업을 책임질 수 있는 기술이 아닐까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 이후에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기관에서 개발해가지고 이제 실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술이라면 저 전문은 아니라 가지고 자세한 내용 설명은 조금 힘든데요. 논에 있어가지고 물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네요. 물이 너무 많다거나 물이 적거나 그러면은 품질도 나빠지고 수량도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노지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ICT 기술이나 IoT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컨트롤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사람이 가가지고 물 조절을 했었다는데 그것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작년 3월부터 선행 판매가 개시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시설원예, 제가 전문은 시설원예 쪽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술은 금방 될 것 같은데도 이제까지 안 되어 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은 있는데 실증이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이 실증 프로젝트를 뛰면서 굉장히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드론 굉장히 많이 연구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포장의 저층 리모트 센싱에 의한 가변식 시비 관리의 개발. 저도 해석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드론 날려가지고 비료가 많은데 적은데 이제 사진으로 알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자동 시비에 활용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트랙트라든가 자동 트랙트라든가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전송해가지고 시비를 할 때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작년 6월달에 서비스가 개시가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아까 69개의 그 실증 포장에 도입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생산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술로서는요, 똑같은 얘기인데 시비 적정화 기술로 해가지고
그 중에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콤바인이 있는데요. 식미 수량 콤바인이라고 일본말로 써져 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 가지고 했는데 이제 탈곡이 아니야. 수확을 하면서요. 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단백질 함량이 몇 프로고 수분 함량이 얼마다 해가지고 품질을 체크하면서 그 다음에 몇 톤을 지금 수확하고 있다라는 그 정보를 계속 자동으로 취득하면서 달리는 콤바인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인 로봇식으로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 대신에 그 안에서 그 리얼타임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내는 기술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 실시하고 뭐 실제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데이터가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시설원예 쪽인데요. 양액 재배랑 수경 재배 쪽 쓰시는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일본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토경에서 써요. 그러니까 관비 재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의 제품인데요. 제로아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민간 업체인데 이제 ICT 기술하고 AI 기술로 해가지고 하우스 안에 그 수분 관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거를 이제 팔고 있어요. 시판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여러 생산자들 보고 다니다 보면 굉장히 이 시스템 도입한 생산자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하면 물 관리 잘하면은 생산성 높아진다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제야 이런 기술들이 이제 보급이 된다는 게 참 우습기도 합니다. 지금 우주까지 가는데 물 관리를 이제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기술인데도 아직까지도 도입이 안 된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그거를 실증해가지고 이제 농가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돈 들이는데 그걸 어떻게 도입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장벽이 돼 왔었는데 이제는 돈 얘기를 해도 될 만큼의 이제 곤란해졌다는 거예요. 만들 사람이 적어지고 이제 수량은 확보를 해야 되고 하는 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과학 기술을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사람도 줄고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무거운 거 들라면은 그래가지고 농업 쪽으로 이제 전시회 쪽 가다 보면 어시스트 슈트가 굉장히 판매가 개시되어 와가지고 굉장히 PR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게 제초기죠, 제초기. 작년 4월에 발매 시작한 건데 이제 경사지 같은데 사람 들어가가지고 제초하기 힘든 부분에 자동으로 풀 깎아주는 거. 난 굉장히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해요.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시설원예 쪽에서 수확 로봇, 또 토마토나 아니면 파프리카, 딸기를 수확을 자동으로 로봇으로 수확해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수확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요. 풀 깎고 이제 청소하고 그런 힘든 일들은 기계가 해주고 수확만 사람이 하면은 되는 게 농업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힘든 거는 사람들이 하고 수확할 때는 정작 기계가 한다는 저희도 연구하면서 조금 모순되지 않았나 싶어요. 개인 생각이에요. 하여튼 풀 깎는 쪽에는 굉장히 있을 듯 하면서도 없었던 기계기도 하고요. 상이오 키키라고 하는 회사가 발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데요. 무인 제초 로봇 해가지고 이제 리모컨으로 하는 게 있고 이쪽은 뭔가 그냥 혼자 달리게 하는 뭐 구체적인 건 모르겠는데 이쪽은 공동 연구에서 이제 결과로 나온 건데 2020년에 이제 실용화를 계획하고 있답니다. 뭐 쿠보타에서도 이 두 가지 뭐랄까요? 직선 유지 기능 탑재 이양기라든가 자동 운전 어시스트 기능 탑재 콤바인이라고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쿠보타라면 유명한 회사죠. 그러니까 굉장히 첨단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것을 팔고 나가려는 게 또 회사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2018년 12월에 발매가 됐고요. 또 이항기 같은 경우에 2016년 9월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뭐랄까요, 숙련자의 기술이나 판단을 계승하는 AI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럴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프로의 농가의 테크닉을 AI가 보고 판단해가지고 초보자한테 가르쳐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NAC에서 개발을 했고요. 이게 현장에서 어느 정도 활용될지 조금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긴 한데요. 이것도 우스갯소리인데 프로는요, 과일 딸 때 과일을 안 본대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안 보고 있는 걸 AI가 보고 이거 수학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려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미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AI를 활용을 하는데 AI가 다 해줄 것 같이 생각을 하시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 지금 단계에는 AI가 사람들이 하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하느냐가 우선 활용 사례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쪽은 굉장히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하기 힘든 부분을 AI가 판단해 가지고 이제 슬슬 병이 나오기입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가 이제 이거 딱 보기만 해도 이건 무슨 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환경이 되다 보면은 병충해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지금 상품화도 돼 있고요. 그런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학 로봇. 수학 로봇도 지금 30년 전부터 계속 연구는 하고 있어요. 근데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요즘 네덜란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이제부터 보급이 되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처리 능력이죠. 그러니까 밤새 돌아다녀도 사람 한두 명 분 수학밖에 안 되면은 보급이 안 될 거고요. 저녁에 된다고는 하지만은 장점은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스피드가 아직까지 결점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 능력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은 충분하게 로봇가 보급이 되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설원의 전문이기 때문에 그쪽에 발췌해 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요, 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게 이제 환경 제어라든가 재배 관리, 유통, 판매, 작업, 노무 관리, 경영 관리까지 통째로 해가지고 새 첨단 기술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프로젝트, 제가 담당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것도 한 세화라고 하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실증 농가에서 이제 뭐랄까요, 저격 로봇, 이제 잎 따주는 로봇을 도용한다든가 아니면 수량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도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생체 정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첨단 농업을 실현하려고 2년간 뛰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가 이건 파프리카인데요. 이것도 대규모 온실에서 하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대규모화되다 보면은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수량이 30% 늘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30% 효율 있게 쓰면은요, 수익성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0명 필요했었는데 12명 불러놓고 수익이 떨어져 버리는 거,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그런 쪽을 보완할 수 있는 생산관리 시스템, 오늘은 A부터 C 아르바이트 부르면은 어느 정도 되겠다. 내일은 수량이 2배로 늘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2배로 늘려야 된다. 그런 게 굉장히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수량 예측이라든가 생산 관리, 작업 시간 같은 거를 자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하고 하면은 이제 눈까지 날라주는 무인 운반 시스템을 도용하고 있고요. 이 실증 프로젝트에서는. 그다음 자동선과나 환경 제어라든가 인공광 육묘 생산 시스템 통합 뭐 그런 쪽을 일관 체계로 해가지고 전부 넣어가지고 생산성을 15% 향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데이터는 굉장히 김 원장님 말씀에도 있었는데 저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빅데이터를 할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가 많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게 와글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통일된 데이터가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해서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글이라고 그래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콘텐츠를 굉장히 만드는 중심인데 이제 기준의 형식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개발을 하더라도 로봇을 개발을 하더라도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더라도 이쪽 규격에 맞춰달라라는 정책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상 예측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이쪽 어플리케이션을 맞춰가지고 개발을 해라라는 게 정책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용하는 데이터인데요. 공공기관이나 민간들이 이제 데이터를 굉장히 아까 프로젝트의 조건으로서 데이터 제공을 하는데 이제 AI를 활용하려고 해도 그 데이터를 어디에 어떤 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보존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와그리로 해가지고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기상, 토양, 농지, 비료, 농약, 생육 예측 시스템, 유통, 과거의 수량 데이터 모든 게 이 와그리의 규격으로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앞으로 AI를 활용할 때도 이쪽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민간들이 생산자들한테 제공하는 이제 콘텐츠라든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도 이쪽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표준화가 된 데이터가 이제부터 많이 모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농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스마트 농업 종합 추진 대책 사업이라고 따로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 2년간 실증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농업 가속화 실증 프로젝트하고 스마트 농업 보급을 위한 환경 정비가 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2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또 2년간의 추가의 실증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걸 이어가면서 전국적으로 미래의 농업을 선진화시키고 데이터화시키고 그걸 이용한 다시 미래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일본은 생각합니다. 시간이 맞나 모르겠네요.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의 차세대 농업을 향한 스마트 농업의 추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안동혁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